시장에서 생선머리를 자르면서 버는 돈이 더러운 돈입니까? 그 돈으로 자식을 먹여 살리는 제가 죄인입니까? 평생을 자갈치 시장에서 고등어 배를 갈라온 나 김말순. 아들놈 상견례 날 사돈이라는 여자가 내 면전에 대고 향수를 뿌리더군요. 비린내 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기가 죽고 못 사는 그 명품 백화점의 VIP 초청 강연자가 바로 그 생선 장수 김말순이라는 사실을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매일 가슴 울리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라는 게 과연 그 사람의 인격까지 말해주는 걸까요? 저는 평생을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보냈습니다. 새벽 3시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일어나 얼음장 같은 물에 맨손을 담갔습니다. 고등어 배를 가르고 내장을 긁어내며 버틴 40년. 제 몸에서는 1년 365일 짜디짠 바다 냄새가 떠날 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비늘투성이인 이 손으로 번 돈은 세상 그 어떤 돈보다 깨끗하다고 믿었으니까요. 그 돈으로 우리 아들 준호, 서울 명문대 보내고 번듯한 대기업 과장까지 만들었으니 제 인생 이만하면 성공했다 자부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결혼을 앞둔 상견례 날, 저는 난생 처음으로 제 자신이 작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약속 장소는 강남에서도 제일 비싸다는 중식당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거친 수세미로 손톱 밑을 문지르고 또 문질렀습니다. 살같이 벗겨져 피가 배어나올 때까지 씻었습니다. 혹시라도 검은 때가 남아있을까 봐서요. 장롱 깊숙이 아껴두었던 제일 비싼 옷을 꺼내 입고 떨리는 마음으로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눈을 찌를 듯 반짝이더군요. 잠시 후 사돈 될 분들이 들어왔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어머니 서혜정 여사.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은 그녀는 들어오는 순간부터 유난스럽게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진한 샤넬 향수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지만 그녀의 코에는 제 몸에 밴 세월의 냄새만 맡아지는 모양이었습니다. 자리에 앉기도 전에 그녀가 미간을 찌푸리며 첫마디를 던졌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냄새야? 여기 환기가 잘 안 되나 봐요? 어디서 비릿한 바다 냄새가 확 나네. 아, 장모님, 그게 아들놈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어하는 아들을 보니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습니다. 일부러 보란 듯이 코끝을 손수건으로 막고 있는 저 모습. 그건 인사가 아니라 명백한 기선 제압이었습니다. 너는 우리와 급이 다르다. 그러니 알아서 기어라. 그 무언의 압박 앞에서 저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부인,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지요. 제가 씻고 나온다고 했는데도 시장 일을 오래 하다 보니 냄새가 좀 밴 모양입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이소. 제 딴에는 자존심 다 버리고 정중하게 건넨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싸늘한 비웃음뿐이더군요. 서 여사는 코스 요리가 나오는 내내 제 거친 손과 자신의 매끄러운 손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마치 우아한 백조가 흙탕물이 튀는 걸 경계하듯 한마디 한마디 뼈있는 말을 뱉어냈습니다. 준호 군 어머니,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애 아빠는 이 결혼 반대했어요. 수준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준호 군이 개천에서 용났다지만 그 개천 냄새라는 게 어디 쉽게 빠지나요? 그래도 우리 지은이가 하도 죽고 못 산다니까 자리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걱정이네요. 가슴 안쪽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솟았습니다. 개천 냄새라니요. 내 아들이 어디가 어때서요. 없는 살림에 과외 한 번 못 시켰어도 전교 1등 놓치지 않고 바르게 자란 내 아들입니다.
당장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될 지은이가 고개를 푹 숙이고 죄인처럼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걸 보니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참자. 김말순, 내가 참아야 한다. 내가 참아야 내 새끼가 장가간다. 저는 허벅지를 꼬집으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갈비찜이 나오고 제가 젓가락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서 여사의 시선이 제 손가락 끝에 꽂히더니 기어이 사단이 나고 말았습니다. 어머나! 사부인 손 좀 봐. 세상에, 마디마디 굵어진 것 좀 봐. 관절염이 심하신가 보네. 손이 왜 그래요? 그녀의 목소리가 식당 안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 손으로 우리 귀한 지은이 혼수 이불이나 만지실 수 있겠어요? 스치기만 해도 실크 옳다 나가겠네. 아유, 비위 상해. 입맛 떨어져라.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귀에서 B-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손은요. 찬물에 담그고 칼질하고 무거운 상자 나르느라 류머티즘 관절염으로 퉁퉁 붓고 비틀어진 손입니다. 칼에 베인 상처가 굳은 살이 되어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합니다. 하지만 이 손으로 자식들 밥 먹이고 집 사고 세상의 모진 풍파를 다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내 인생의 훈장 같은 이 손을 밥맛 떨어지는 흉물 취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식탁 아래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감추려 식탁볼을 움켜쥐는데 서 여사가 쐐기를 박듯 마지막 한마디를 던지더군요. 결혼식 때는 장갑이라도 끼고 오세요. 하객들 보기에 민망하니까. 그리고 식장 입구에는 서 있지 마시고요. 생선 냄새 난다고 소문나면 우리 집안 체면이 뭐가 됩니까?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아들 준호가 참다 못해 소리쳤지만 저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금 판을 엎으면 내 아들만 불쌍해집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마. 내가 그토록 혐오하는 이 비린내 나는 늙은이가 사실은 내가 그토록 우러러보는 그 자본의 주인이라는 걸 알게 될 때 과연 그때도 내 콧대 높은 콧구멍에서 그 잘난 향수 냄새가 날지 두고 보자고 말입니다. 그날 먹은 밥은 밥이 아니라 모래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꾸역꾸역 삼켰습니다. 이 모욕을 씹어 삼켜야 제대로 된 복수를 토해낼 수 있을 테니까요. 며느리의 눈물과 낡은 서류 가방. 모욕이라는 게 참 씹을수록 쓰더군요.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찬물만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귀가에서는 여전히 사돈 여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비린내 난다. 격이 안 맞다. 내 몸을 박박 문질러 닦아도 그 말이 비수가 되어 가슴에 박혀 빠지질 않았습니다. 어두컴컴한 방 안에 홀로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 지은이에요. 대문을 열어보니 예비 며느리 지은이가 서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는지 얼굴이 말이 아니더군요. 지은이는 저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희 엄마가 너무 심했어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가녀린 어깨가 안쓰럽게 들썩였습니다. 저는 지은이를 일으켜 방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꿀물을 한 잔 타서 손에 쥐어주었죠. 손이 참 곱더군요. 거칠디거친 제 손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한참을 울던 아이가 어렵게 입을 떼며 꺼낸 이야기는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기가 막힌 내용이었습니다. 엄마가 결혼식 날 어머니 한복 입지 말래요. 그냥 양장 입고 화촉 점화도 하지 말고 식장 구석에 조용히 앉아만 계시래요.
시장 사람 티 나면 하객들 보기 창피하다고.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고개를 떨구는 아이를 보며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가 났다기보다 서글픔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못나서 내가 가진 게 없어 보여서 내 자식들이 이런 수모를 겪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기가 생겼습니다. 내 며느리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그 여자. 돈으로 사람의 급을 나누는 그 오만함. 그 콧대를 반드시 꺾어놓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지은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아가, 울지 마라. 내 잘못 아니다. 내 엄마가 욕심이 과해서 그런 거야.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다. 누가 뭐래도 내 며느리고 내 식구다. 내가 다 알아서 하마. 너는 아무 걱정 말고 준호랑 행복할 생각만 해라. 지은이를 겨우 달래서 돌려보냈습니다. 아이가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는데 30년 전 제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가진 것 없어 서러웠던 그 시절. 하지만 지금의 김말순은 그때의 김말순이 아닙니다. 저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장롱 가장 깊숙한 곳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이불들 사이에서 먼지 쌓인 낡은 가죽 가방 하나를 꺼냈습니다. 지퍼도 잘 열리지 않는 낡아빠진 가방. 남들 눈에는 그저 고물상에나 줘야 할 쓰레기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제 피와 땀 그리고 40년 세월의 비린내가 만들어낸 반전이 들어있었습니다. 지퍼를 열자 누렇게 바랜 서류 뭉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부동산 등기 권리증, 주식 보유 증명서, 그리고 K-호텔 대주주 위임장.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고등어 배만 가르는 줄 알았겠지요. 하지만 저는 그 돈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던 자갈치 시장 인근 땅을 샀고 그 땅이 개발되면서 받은 보상금을 다시 위기에 처했던 건설사와 호텔 주식에 묻어두었습니다. 그저 먹고 살기 위해 발버둥 쳤던 선택들이 수십 년의 세월을 만나 상상도 못할 거대한 부가 되어 돌아왔던 겁니다. 저는 서류들을 천천히 넘겨보았습니다. 종이 한 장 한 장에서 비릿한 생선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 돈이 더럽습니까? 아니요. 이건 제 인생이고 제 자존심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밤이 늦었지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중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회장님. 이 밤중에 웬일이십니까? 나를 전담해주는 김 변호사였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하지만 힘주어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 나야. 부탁 하나만 해야겠어. 이번 내 칠순 잔치 말이야. 동네 횟집 말고 K-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해야겠네. 수화기 너머에서 당황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평소 낭비하는 걸 제일 싫어하던 제가 호텔 연회장을 빌려달라니 놀랄만도 했지요. 네. 호텔 그랜드 볼룸이요? 하지만 회장님, 거기는 500명 이상 들어가는 대연 회장입니다. 갑자기 예약 잡기도 힘들 뿐더러 내가 대주주 아닌가. 제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내 호텔에서 내 잔치하겠다는데 그게 안 되나? 아, 아닙니다. 당연히 됩니다. 당장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저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초청장 하나만 특별히 신경 써서 보내게. 대성건설 사모님 서혜정 씨 앞으로 반드시 VIP 특별 초청이라고 금박 박아서 보내. 제일 좋은 자리, 무대 바로 앞 정중앙에 자리 마련해두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여전히 촌스러운 파마머리에 기미가 낀 늙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30년 전 쌀 한 되박을 외상으로 달라고 빌던 젊은 세댁 서혜정. 성공해서 이름까지 바꾸고 고상한 사모님 소리 들으며 산다고 해서 과거까지 지워지는 건 아닙니다. 내가 모른 척 해줬더니 감히 내 아들을, 내 며느리를 능멸해? 참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서혜정 여사,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명품과 화려한 조명, 그 아래에서 당신의 진짜 밑바닥을 보여주겠습니다. 기대하세요. 진짜 VIP가 누구인지 똑똑히 알려드릴 테니까요.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판은 깔렸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새벽 일찍 일어나 목욕 재개를 했습니다. 평생 몸에 배어있던 비린내를 씻어내고 그 위에 최고급 실크 한복을 걸쳤습니다. 쪽진 머리에 은비녀를 꽂고 거울을 보니 자갈치 시장에 억척스러운 말순 할매는 온데간데 없고 어느 대갓집 마님 같은 노인이 서 있더군요. 오늘은 제 칠순 잔칫날이자 동시에 30년 묵은 빚을 청산하는 날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두려움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냥을 앞둔 맹수의 심장처럼 묵직하고 뜨겁게 뛰고 있었습니다. 약속 장소인 K-호텔 그랜드 볼룸. 호텔 직원들은 아침부터 비상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베일에 쌓여 있던 대주주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날이었으니까요. 호텔 입구부터 로비까지 붉은 카펫이 깔리고 제 칠순을 축하하는 화환들이 끝도 없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저는 무대 뒤 대기실에 앉아 CCTV 화면으로 연회장 입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 준호와 며느리 지은이가 긴장한 얼굴로 손님을 맞이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마침내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이 등장했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에서 내리는 한 여자. 사돈 서혜정 씨였습니다. 그녀는 오늘도 역시나 화려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마치 시상식에 온 여배우처럼 도도하게 걸어 들어오더군요. 초청장에 박힌 VIP라는 글자만 보고 자신이 대단한 사교 모임에 초대받았다고 착각한 게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입구에 서 있는 직원에게 거만한 태도로 초청장을 내밀었습니다. 화면 속 그녀의 입모양이 똑똑히 보였습니다. 제자리가 어디죠? 제일 상석으로 안내해요. 직원의 안내를 받아 연회장 안으로 들어선 그녀는 웅장한 샹들리에와 화려한 꽃장식에 압도된 듯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더군요. 그래, 이 정도는 돼야지. 역시 내가 올만한 곳이라니까.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샴페인 잔을 들어올리는 모습이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유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무대를 바라보던 서혜정 씨의 시선이 어느 한 지점에 고정되었습니다. 무대 중앙에 걸린 거대한 현수막. 자갈치 신화 김말순 회장 고희연. 그녀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샴페인 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다른 하객에게 다급하게 무언가를 묻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기요, 오늘 행사가 무슨 기업 회장님 생신인가요? 김말순 회장님이요? 그게 누구죠? 하객이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서혜정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생선장수라는 단어를 들었겠지요.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설마. 동명이인이겠지. 그 비린내 나는 노인네가 여길 어떻게 빌려? 말도 안 돼. 애써 현실을 부정하려는 몸부림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정하면 할수록 불안감은 커져만 갔을 겁니다. 그때 장내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사회자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맨주먹으로 시작해 부산 수산업의 신화를 쓰신 분. 그리고 이곳 K-호텔의 숨은 주인이십니다. 김말순 회장님 입장하십니다. 웅장한 오케스트라 음악이 터져 나왔습니다. 무대 뒤편에 거대한 문이 서서히 열렸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핀 조명이 저를 비췄습니다. 눈부신 조명 아래 수백 명의 하객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유독 공포에 질린 눈 하나가 제게 꽂혔습니다. 서혜정 씨. 그녀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입을 떡 벌린 채 의자 뒤로 물러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그녀가 앉은 테이블 쪽으로 시선을 던졌습니다. 비린내 나는 시장 옷이 아닌 우아한 비단 한복을 입은 저를 보고 그녀는 제 눈을 피하지도 못하고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단상 위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이 자갈치 신화의 첫 마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차분하고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고등어 배를 갈라번 돈. 누군가는 비린내 난다고 더럽다고 합디다. 객석 어딘가에서 흡하고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혜정 씨였습니다. 저는 정확히 그녀의 눈을 응시하며 입가에 싸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그 비린내 나는 돈 덕분에 목숨을 부지한 사람이 와 있네요. 서혜정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는 게 보였습니다. 이제야 알았겠지요. 자신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곳이 화려한 파티장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심판대라는 사실을요. 자, 사돈. 이제 30년 전 외상값 계산할 준비 되셨습니까? 마이크를 잡은 제 손에는 미세한 땀이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긴장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3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순간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하얗게 질린 얼굴 하나,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소처럼 눈동자가 흔들리는 서혜정 씨를 보니 입가에 절로 서늘한 미소가 지어지더군요. 장내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의 불빛 아래 비단 한복을 입고 선저와 명품 드레스를 입고 구석에 웅크린 그녀. 누가 봐도 승자와 패자가 명확히 갈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제 몸에서 나는 비린내가 역겹다고들 하십니다. 천안시장 장사꾼이 감히 이런 호텔의 주인이라니 믿기지 않으시겠지요. 객석 곳곳에서 헛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들 찔리는 구석이 있었겠지요. 하지만 저는 시선을 오직 한 사람 서혜정 씨에게 고정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에는 몸에서 나는 냄새보다 더 역겨운 게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은혜를 모르고 그 마음에서 썩은 내를 풍기는 사람입니다. 서혜정 씨가 흠칫하며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구를 향한 칼날인지 말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테이블 위에 놓인 물잔을 들어 입을 축였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그녀에게는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30년 전 눈이 펑펑 쏟아지던 겨울밤이었습니다. 제 생선 가게 앞을 서성이던 한 젊은 새댁이 있었지요. 등에는 갓난쟁이를 업고 얇은 코트 하나로 추위를 버티던 여자. 그 여자가 제게 와서 무릎을 꿇고 빌더군요. 아주머니, 제발 쌀 한 대빵만 외상으로 주세요. 애가 굶어 죽게 생겼어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들이 서로를 훑었습니다. 저는 목소리에 조금 더 힘을 실었습니다. 그때 그 갓난쟁이의 울음소리가 너무 안쓰러워서 저는 쌀자루를 통째로 내주었습니다. 돈은 필요 없으니 애 배불리 먹이고 잘 키우라고요. 그게 사람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그 여자가 제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아주 고상하고 돈 많은 사모님이 되어서 말이죠. 이제 하객들의 시선은 제 시선이 꽂힌 곳을 따라 서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혜정 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테이블보만 쥐어뜯고 있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어도 다리가 풀려 일어날 수조차 없었을 겁니다. 그 사모님이 저에게 그러더군요. 시장 바닥에서 구른 천한 손으로 내 딸 혼수 만지지 말라고. 비린내 옮으니까 내 아들 근처에도 오지 말라고. 격이 다르니 주제 파악 좀 하라고 말입니다. 와. 객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수군거렸습니다. 세상에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누구야? 그 여자가 여기 와 있어?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저는 마침내 마지막 확인 사살을 날렸습니다. 손을 들어 정확히 그녀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앉아 계시는군요. 대성건설 사모님 서혜정 씨. 본인 이야기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오셨나 봅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화살처럼 그녀에게 꽂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서혜정 씨의 얼굴은 이미 사람의 혈색이 아니었습니다. 파랗게 질리다 못해 하얗게 변해버린 그 얼굴. 그녀가 그토록 자랑하던 명품 가방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아, 아니야. 저 여자가, 저 미친 노인네가 거짓말하는 거야. 그녀가 비명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염소 소리처럼 갈라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허둥지둥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제 드레스 자락에 걸려 볼품없이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야! 그 우아하던 사모님이 바닥을 기며 허우적거리는 꼴이라니 참으로 처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심 따위는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망신주기가 아니었습니다. 내 아들과 며느리의 눈에서 흐른 피눈물을 닦아주는 정당한 대가였습니다. 저는 넘어진 그녀를 내려다보며 마이크에 대고 나직하게 하지만 뼛속까지 울리도록 말했습니다. 사돈. 30년 전 가져간 쌀값은 갚아야지. 이자는 필요 없으니 대신 그 썩어 빠진 인성이나 좀 고치쇼. 돈으로 사람 금 나누기 전에 본인 인간 됨됨이부터 돌아보란 말이오. 제 호통이 연 회장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서혜정 씨는 얼굴을 감싸쥐고 으앙 하며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고는 신발 한 짝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도망치듯 출구 쪽으로 내달렸습니다. 뒤뚱거리는 뒷모습이 마치 털 뽑힌 닭처럼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뒤에도 연 회장은 한동안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숨을 내쉬며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속이 후련할 줄 알았는데 어딘가 씁쓸한 뒷맛이 남더군요. 사람을 망가뜨리는 건 가난이 아니라 오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맨 앞줄에 앉아있던 며느리 지은이가 울먹이며 무대 위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어머니. 지은이가 제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등, 그 작고 여린 등을 가만히 토닥여 주었습니다. 괜찮다. 이제 다 끝났다, 아가. 객석에서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곧이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재벌 회장에 대한 아부가 아니었습니다.
자식 지키려고 억척같이 살아온 한 어머니의 인생에 보내는 진심 어린 존경의 박수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활짝 웃을 수 있었습니다. 비린내 나는 내 손이 오늘따라 참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화려했던 칠순 잔치가 끝나고 텅 빈 연회장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이 빠져나간 자리, 바닥에 떨어진 꽃잎들과 주인을 잃은 샴페인 잔들만이 방금 전의 소란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속이 후련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찡해 오더군요. 복수라는 게 그렇습니다. 할 때는 달콤하지만 막상 끝나고 나면 그 뒷맛은 씁쓸한 법이지요. 무대 아래에는 아들 준호와 며느리 지은이만 남아 서 있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는지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지은이가 저를 보자마자 다시 바닥에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엄마 때문에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평생 갚으며 살게요. 죄송해요. 저는 황급히 내려가 지은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작고 고운 손을 제 거친 두 손으로 꼭 감싸 쥐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 온기, 이게 바로 가족이지요. 돈 냄새, 향수 냄새가 아니라 서로의 체온을 나누는 이 따뜻함이 진짜 사람 사는 맛 아니겠습니까? 일어나라 아가. 내가 왜 죄인이냐? 너는 30년 전 그 눈 오는 날부터 이미 내 딸이었다. 부모의 잘못은 부모의 몫이고 너는 그저 예쁘게 잘 살면 그만이다. 제 말에 아들놈도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더군요. 다 큰 사내 녀석이 훌쩍거리는 꼴이라니. 우리는 텅 빈 호텔 연회장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참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우선 결혼식. 우리는 그 화려한 K-호텔을 마다하고 작고 조용한 성당에서 식을 올렸습니다. 하객도 정말 가까운 친지들만 불렀지요. 보여주기식 결혼이 아니라 진심으로 축복받는 결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변한 건 바로 안사돈 서혜정 씨였습니다. 결혼식 날, 서혜정 씨는 예전에 그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수수한 한복 차림으로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소스라치게 놀라며 고개를 90도로 숙이더군요. 마치 고양이 앞에 쥐처럼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한편으론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제가 넌지시 물었습니다. 사돈, 오늘도 제 몸에서 비린내가 좀 납니까? 향수라도 좀 뿌리고 올 걸 그랬나요? 그러자 서혜정 씨가 손사래를 치며 펄쩍 뛰더군요. 아이고 회장님, 아니 사부인, 무슨 말씀을요? 바다 내음이 아주 향기롭습니다. 건강한 냄새고 말고요. 제가 그동안 코가 삐었었나 봅니다. 식은 땀을 뻘뻘 흘리며 비위를 맞추려는 그 모습에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용서라는 거창한 단어는 쓰지 않겠습니다. 그저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밑바닥도 보이고 하는 거지요. 중요한 건 그걸 깨닫고 다시 사람 구실을 하느냐 마느냐 아니겠습니까? 저는 서혜정 씨의 어깨를 툭 쳐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돈 냄새만 쫓지 말고 사람 냄새도 좀 맡으면서 사입시다. 그게 진짜 부자 되는 길이니까요. 서혜정 씨는 얼굴이 붉어져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후로 저는 어떻게 지내냐고요? 저는 여전히 자갈치 시장에 나갑니다. K-호텔 회장님이라는 직함은 이사회 때나 쓰는 가면일 뿐입니다. 새벽 3시, 여전히 알람 소리에 눈을 뜨고 장화를 신고 앞치마를 두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 많은 돈 놔두고 왜 사서 고생을 하냐고요. 편하게 골프나 치러 다니며 살라고요. 그럼 저는 고등어 배를 가르며 웃습니다.
이 일이 저를 만들었습니다. 비린내 나는 이 작업장이 제 아들을 키웠고 제 인생을 지켰습니다. 노동의 가치를 모르는 돈은 그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땀 흘려 일하고 그 돈으로 따뜻한 밥 한 끼 나누어 먹는 기쁨. 그걸 아는 사람이 진짜 인생의 주인입니다. 가끔 며느리 지은이가 가게로 찾아옵니다. 이제는 제법 싹싹하게 손님들에게 인사도 하고 서툰 솜씨로 생선도 나릅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는 옛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남루하다고, 주머니가 가볍다고 기죽지 마십시오. 사람의 품격은 비싼 옷이나 명품 가방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기 삶을 당당하게 마주하는 태도, 그리고 타인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거기서 진짜 빛이 나는 법입니다. 저 김말순이 보증합니다. 비린내 나는 제 손이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아름답다고 말해준 우리 며느리처럼 여러분의 땀방울도 언젠가 세상에서 가장 찬란한 보석이 되어 빛날 겁니다. 오늘도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낸 여러분, 당신이 바로 이 세상의 진정한 VIP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